안녕하세요. 꽃점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오늘도 정답은 있다라는 이 책을 독서하면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제목이 배려는 승부의 세계에서 존중이 아니다. NBA 리그에 가비지 타임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승패가 이미 결정났다고 해도 될 만큼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 발생하는 말 그대로 버리는 시간이다. 가비지라고 하는 게 쓰레기란 뜻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이때 감독은 주전 선수를 빼서 휴식을 주고 성장하는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 그리고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는 팀이 마지막에 공격 기회를 얻었을 때는 슛을 던지지 않는 것이 불분율이다. 나름의 오랜 세월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NBA 리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서로가 존중하고 유지해 주는 것이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는 팀이 마지막에 공격 기회를 얻었을 때는 슛을 던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건 마치 이미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는데 정말 완전히 상대방의 어떤 의기를 완전히 그냥 다 그죠? 박살내버리는 어떤 의욕 상실을 하게 되는 거있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죠. 상대팀에 대한 일종의 배려라나 덩크라도 하면 상대를 자극하는 일이 돼서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부저가 울리기도 전에 상대와 미리 악순을 나누는 일도 있다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 축구와 내 유일한 취미인 골프를 제외하고 다른 스포츠의 완전한 문외한이라 하는 말이겠지만 그런 게 정녕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미국은 표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비싼 돈 주고 온 관중들이 그걸 참고 봐준다고 선수들끼리 배려하느라 팬은 배려하지 않는 건가? 물론 축구에도 시간을 끄는 장면이 얼마든지 나오고 그런 축구는 상대는 물론이고 보는 사람을 무척 짜증나게 만든다. 그런 짓이 심해지면 심지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어도 플레이를 응원하고 싶지 않아진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고 있는 팀이 쓰는 의도적인 전략이다.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고 승점 1점이 아쉬울 때 이기는 팀은 무리해서 공격하기보다는 열심히 공을 돌리는 편을 택한다. 지고 있는 팀은 그 짜증나는 플레이를 막으려고 거세게 압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칙도 범한다. 그리고 잘만하면 그 압박이 제법 잘 통하기도 한다.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 팀들 간의 경기가 아니라면 한쪽이 몇 분 동안 평화롭게 공만 돌리는 장면은 축구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어쨌든 이렇게 음,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만약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거의 어느 한쪽의 일반적인 그런 공격이 되겠죠.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하면서 정말 한쪽 팀을 농락하는 거랑 똑같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좀처럼 이렇게 계속 수비에서 공만 돌리고 하는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긴 생각해보면 수십 경기에 한 번쯤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다. 무슨 비극이라고 불리는 경기들을 돌아보면 후반 막판에 가서는 이기고 있는 팀도 지고 있는 팀도 더 이상 플레이나 하는 것의 의미를 잃은 채 얼른 이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라며 공을 찬다. 정말 막판에 가서 이기고 있는 팀도 지고 있는 팀도 더 이상 플레이하는 의미를 잃은 채 얼른 이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면서 공을 찬다. 정말 이제 상당히 이제 치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 어, 어느덧 연령도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말 답보 상태, 더 나아지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사실 경력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아이하고 어떤 타겟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오늘 놀러 왔으니 그냥 시간만 잘 보내고 즐겁게 가라. 네, 이렇게 치료 시간을 때우는 그냥 오늘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음. 그럴 때 팬들은 경기 끝난 뒤에 체증과 혼잡을 피하기 하나둘 자리를 뜬다. 이쯤 되면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행위는 축구가 아니게 된다. 똑같은 거죠.
2024년 9월에 벌어진 ACL이 조별리그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의 경기는 실로 역사적인 경기였다. 근데 상당히 이제 경기는 7대 3으로 이겼는데, 어, 경기가 끝나고의 라커룸에서는 나는 엄청난 잔소리와 호통을 선수들에게 퍼부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면, 강제 FC 선수들이 80분까지는 상당히 이제 뛰어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준 건 맞지만 경기 종료를 10분 남기고 어쩌면 골이 많았으니 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걸 고려하면 20분을 남기고는 선수들의 태도가 풀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다. 음, 태도가 풀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였다. 정말 치료사들이 아이들에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쉽게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걸 보면서 내 억장이 무너졌다. 제가 정말 가끔 이렇게 새로 학생이 들어왔을 때 몇 달간은 정말 이 아이랑 수업을 하면서도 정말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거는 분명히 잘 진행이 되다가도 어느 순간 아이가 확 돌아서 버리고 정말 못하겠다고 정말 징징거리고 떼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예전의 치료 상황에서 너무나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빨리 아이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나 진짜 끔찍하다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게다가 축구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포츠다. 치료도 마찬가지. 한번 탄력을 받으면 그 기세가 정말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분위기, 기세를 얼마나 자기 쪽에서 더 끌어올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반의 마지막이 후반의 초반으로 이어지고 전 경기의 마지막 분위기가 그 다음 경기로 이어진다. 나는 요코하마전에 이어서 우리가 리그 경기에서 2패를 당한 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음, 이겨 있는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갔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정말 치료의 초기에서 정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끌어가서 끝까지 이어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기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은 아이가 성취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끝까지 이어간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이거를 어떤 태도의 일관성으로 얼마나 잘 유지해 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내 가장 큰 이유는 이기는 팀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고삐를 늦추는 게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여기는 거 있다. 이기는 팀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지 그 상대방의 선수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경기에는 더 낫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해서 끝까지 추가골을 넣어서 이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대요. 왜 그렇게 기록을 몸을 목을 매냐고,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정확히 말해주란다. 내 5골쯤 앞섰다고 우리 공격의 기세를 죽이는 것은 상대를 농간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이미 너희들은 졌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해서 상대방을 데리고 약 올리는 행위라는 거죠. 오히려 4대 0이면 5대 0, 6대 0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상대를 존중하는 길이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축구다. 저는 치료도 마찬가지다. 치료사들이 조금 뭐 배운 거 가지고 어줍잖게 10년, 20년씩 버티면서 사는 거, 그건 진짜 치료가 아니라 그냥 입에 풀칠하면 밥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55분부터 75분 사이에 4골을 넣었다면 남은 시간 20분 동안 4골을 더 넣겠다는 의지로 뛰어야 한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끝까지 저하고 있는 이 순간 최선의 어, 노력을 끝까지 다해서 아이가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고 내일은 또 하나를 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인지치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목은요. 최선의 위에는 최고의 자리가 있다. 정말 많은 치료사들이 지난 세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온 적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사회가 발전하고 더 좋아질수록 이렇게 최선과 최고를 헷갈려 하는 치료사들이 많을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치료사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도 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치료사부터 센터장들까지 다 교육한 입장에서 나름 입에서 항상 최선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만 정작 자신들이 최고를 가려고 먼저 최고를 가려고 하는 거고 그것에 당연한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건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최고를 못 갔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그냥 정말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배우고 이해한 걸로만 아이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좀 획일화된 치료 방법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대 7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전 알힐랄과의 경기였다. 알힐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 사우디 국가팀입니다. 어, 프로팀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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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서 이제 빠르게 실점하면 전반에 역대상까지 끌려갈지도 모르니 초반부터 그것만 조심하니 정확하게 글로 흘러갔다. 정말, 정말 치료센터에서, 나름 이제 좀 짬밥이 되었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치료사를, 자기 입맛대로, 데리고 노는 거죠. 정말 치료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치료센터에 여기저기를 오래 다니는 아이들이 항상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치료사를 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만만해서 상대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징징거리거나 떼쓰면서 치료사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오늘 하루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근데 치료사들 중에 너무 이런 것들을 모르고 멍청하게 그냥 자신은 아이를 상당히 배려하고 이해해 준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입맛대로 다 해주면서 아이를 아주 엉망진창 버릇없는 아이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수준 낮은 치료사들 그들이 말하는 최선과 배려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측은한 마음 저는 다 필요 없다. 실력 없으면서 그런 거는 사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전에 개 바르거나 개 발리거나 둘 중 하나라고 인터뷰했지만 정말 내 지도자 경력을 통틀어 더 없을 만큼 제대로 당했다. 이런 경기는 그 후에 이어지는 기자회견도 고역이다. 상대팀 조르제 제주스 감독이 약수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질문에 진심이 너무 그대로 튀어나왔다.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어차피 안 볼 사람이라 괜찮다고. 종종 경기장에서 남아서 분석 코치와 함께 간단히라도 경기에 대한 리뷰를 나눌 정도로 복귀하는 것을 미루지 않는 편이지만 이날만큼은 바로 경기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복귀라는 것도 이게 복귀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바둑에서 이제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면 자기가 바둑을 어떻게 뒀는지를 정말 기억해가지고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 걸 복귀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너무나 0대 7로 대패했기 때문에 도저히 복귀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없었고, 복귀를 할 의욕도 없었다는 거죠. 음.
숙소로 돌아와서도 분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감독이 되어 처음으로 악수 거부라는 것도 당하고 참 대단한 일이다. 경기가 끝나고 돌아오면 머리를 비우기 위하여 일부러라도 축구 생각을 떨치려고 애쓰고 그거 쉽게 통하는 편인데 그날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날 한국에 돌아온 뒤 드디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돌려봤다. 이제야 좀 어제의 패배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 정말 치료사들이 음, 매일매일 자신이 어떤 치료를 했는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사실 치료 분야에 뛰어들고 1, 2년 안에 정말 이 복귀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돌아가는 그런 치료실에서 답답한 현실에 그냥 젖어 들어가서 자신이 뭘 했는지 복귀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3명의 치료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슈퍼팀으로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제 치료사들이 자신이 매일매일 했던 도구지들을 올리면서 자신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글을 남기기 때문에 제가 좀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 있어서 이런 습관들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또 영상을 보면서 이제 계속 이런저런 아쉬움들을 얘기하면서 몇몇 순간을 수십 번씩 돌려다 보다 보니 반복적으로 보이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음. 정말 저는 인지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매일매일 자기가 해오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자신이 놓치고 있는 그 명확한 차이, 정말 이 차이를 너무나 저는 치료사들이, 한국 치료사들이 우습게 보고 있다. 더군다나 정말 80% 이상이 지능이 낮은 문제를 어렸을 때부터 찾아오는데 전혀 이렇게 인지적으로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지금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책을 읽고 하는 얘기들을 뭐 아직은 보진 않겠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 정말 치료사가 되고 싶다면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마인드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코치원 슈퍼팀 카페가 나중에 정말 치료사들이 정말 들어오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모든 정보들이 있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공격 축구를 압박하는 팀 어떻게든 공격수들 압박해서 공을 뺏어서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진 FC 강조 FC 팀이었는데 그날 경기에서만큼은 그냥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면 압박을 피하기 위한 공간으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공을 뺏기지는 않았지만 그뿐이었다. 압박에서 벗어나 잠시 한숨을 돌렸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거의 모든 치료센터에서 이런 지능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아마 거의 그냥 겨우겨우 한숨 돌리는 수준의 시간을 때우기 위해 들어가는 거지. 본격적으로 이 아이랑 지능을 올리기 위해서 학교 생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 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 상대는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많은 치료사들이 하고 있는 최선의 선택은 겨우 뭐겠어요? 시중에 팔고 있는 학습지, 복사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은 인터넷 정보, 따라하기. 지금 이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인지출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현재
저는 FI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뭐 VTS 365, 링스, EVM, 번즈, 그다음에 지금 또 제가 한참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엠박스. 정말 저는 이 엠박스 같은 경우는요. 모든 치료센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프로그램인 것 같고, 저는 이게 완성이 됐을 때는 저희 코치원 슈퍼팀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는 선생님들만 가르쳐 줄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고, 아마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인지 발달이 어, 완성이 되는 상당히 획기적인 수개념을 기반으로 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제 욕심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차별화돼서 오직 그곳 한 곳에서만, 그 지역의 한 곳에서만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최고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팀과 알리랄의 차이였다. 최고와 최선. 저는 많은 치료사들이 최고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요즘은 최선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현재 이런 인지치료 분야, FI 분야에서 최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도 저는 아직까지는 치료사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고라는 명칭은 제가 현재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저를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면서 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둘의 실질적인 뜻은 너무나 다르게 들렸다. 실질적인 거, 정말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자. 최선의 수란 당시 그 상황에 놓여 있던 나라서 꺼낼 수 있던 가장 좋았던 방법. 최고의 수란 그냥 어, 그 상황에서 아니면 그냥이냐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확실한 대비가 되는 거죠. 음, 최선과 다르게 최고에는 나의 사정 같은 건 감안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선의 위에는 언제나 최고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최선의 위에는 언제나 최고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자, 여기서 보면 그동안 K리그의 강팀들과 붙으면서 깨닫지 못한 게 있었대요. 나 코치들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주장급 선수들에게 일일이 전화까지 해서 전했다. 좌절과 고력만 남겨준 0대7 대패가 마침내 자산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다못해 크게 이겨 반성할 구석이 없을 것 같은 경기에조차 복귀를 통해 얻는 것이 가득한데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하고도 크게 진 이 결연 경기는 얼마나 귀한 자산인가. 음, 저는 이렇게 제가 코치 슈퍼팀을 운영하면서 1년 넘게 많은 치료사들이 상당히 빨리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저한테 공개를 해줬고 제가 그 부분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트랜지션이 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헛발질하고 삽질하는 짓은 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제주스 감독들 어차피 안 볼 사람이나 말했던 것은 이주와 도릭법은 다소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다른 무대에서 그를 다시 만나길 바란다. 그때는 더 좋은 축구로 제대로 발라주겠다. 어, 자, 6번을 내리줘도 나의 축구를 해라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무작정 고집을 피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옳다는 걸 안다면 내가 그것을 어, 증명해내고자 고수를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6번을 내리졌다라고 해서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시행착오 행동이 상당히 치료사들이나 센터장들이 엄마들에게 잘못 전해주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단 많이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는 그냥 많이 시켜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해보자?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더 나은 전략을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너무나 지금 많이 시켜보자 하는 정말 무식한 방법들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는 계속 실패감을 젖어가는데
아이가 인지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다음에 더 나은 전략을 세우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의 많은 치료센터들이 무식하게 반복해서 단어 카드를 달달달 외우고 그런들 그 단어만 가지고 무슨 문장을 만들고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내 것을 가지고 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치료사가 자신의 어떤 독특한 전문성과 독창성 이런 게 안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어디 가서 그냥 시간 때우면서 자격증 땄다고 대학원 놀고 먹고 다니면서 2년 나와서 그냥 짜집기 논문 하나 썼다고 석사되고 박사되는 이런 판국에 과연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치료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음, 나이 축구를 하라는 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지 잡동사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폐아동 치료 중에 치료사들 중에 뭐 언어 치료한다, 놀이 치료했다, 뭐 ABA 한다, 플로타임 한다, 뭐 잡동사니 하는 사람들 무조건 제껴야 돼요. 이 자폐아동 치료는요, 잡동사니 해가지고 애 만들면 정말 얘는 잡스러운 행동에서 정말 여기저기 가면 엄마가 정말 창피하고 쫓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아이를 통제해야 돼요. 그건 나이 20살이 되건 30살이 되건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치료들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라는 면에서는 축구 선수가 훨씬 더 만족스러웠지만 선수로 뛰면서 그것을 천직이라 여겼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반면 감독으로 일하면서는 이만큼이나 나에게 맞는 직업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때가 많이 있다. 운 좋게도 뒤늦게나마 천직을 찾았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천직. 정말 치료사들이 내가 하는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물론 이 일이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고 묻는다면 행복만큼이나 불행도 같이 준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그쵸? 모든 일이 행복만 주진 않고 때로는 시련도 주고 불행도 주겠죠. 그것도 상당한 양의 불행을 감독을 하며 겪어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주변 지인이나 손수들에게 가끔 듣는 소리가 있다. 몇 년 만에 보니 그새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럴 수밖에 스트레스가 노화를 부른다는데 축구 감독이란 늙지 않을 수가 없는 직업이다. 감독을 하며 꼭 필요한 마음가짐 중 하나로 감독은 선수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를 뽑지만 감독을 기다려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감독을 기다려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음, 여기 보면 아무리 강팀이어도 파해법은 존재하고 리그라는 장기전을 겪으며 몇 번은 넘어지기만 일반적으로 부진이라는 게 오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료사들도 어느 순간 뭔가 정체된 느낌? 이게 지속이 되면 나에게 지금 어, 지식 창고에 구멍이 생긴 거다. 어, 그러니까 빨간불이다. 그러니까 빨리 배워라.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2022 시즌 K리그2에서 그토록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고 있을 때도 홈에서 10연승을 기록하느니 무슨 신호탄이라도 터진 듯이 4경기 3무 1패라는 부진이 찾아왔다. 승격 후 2023년에는 8라운드부터 7경기 동안 3무 4패를 거두었고 다들 승격에 팀의 한계라고 떠들어댔다. 그리고 2024 시즌에도 그 시기가 찾아왔으니 개막 후 2연승을 하고 나서 6연패 후 수렁에 빠지며 꼴찌로 떨어졌다. 그동안 팀이 항상 좋은 기록만 가져다 주었는데 이번에 가져다 준 건 구단 역사상 최다 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었다. 음, 음. 그러나 감독과 선수에게는 승리가 곧 휴일이며 승리는 정식적으로 한 번의 리프레시를 가져다 주고
몸과 마음의 피로를 식게 하는 동안 경험을 아낀다. 반면에 유견폐를 거두고 있다면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휴일도 없이 일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한다. 치료사들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정체돼서 더 이상 아이가 나아지지 않고 뭔가 삐그덕거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 다음 시간이 걱정이 되고, 근데 또 반복이 되면, 이게 지금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는구나 느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 하루하루의 그런 아이의 보여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치료사들은 만족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죠. 그게 결국은 어, 힐링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와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이 아이는 정말 치료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져오는 아이라는 거. 그러면 빨리 여기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근데 내 수준으로 안 된다? 그러면 배우러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압박은 팀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어,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계속 먹히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공격을 주도하는 축구를 포기하고 수비 위주의 축구를 해서 비기는 축구를 노리는 것은 나와 강주 FC가 취할 선택이 아니었다. 말했듯이 공격 축구를 향한 나의 철학은 얕지 않다. FC 감독직을 맡으면 내가 하지 않기로 한 것이 네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 타협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상대에 맞추지 않을 것. 환경에 맞추지 않을 것. 힘들어하는 나 자신에게 맞추지 않을 것. 자,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절대 이것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음, 실력이 되지 않는 것 자체에는 미련이 크지만 내 실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절대 미련을 둘 생각이 없었다. 저는 정말 치료사들이 몇 년 일해보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한계가 느껴졌다. 그러면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업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배움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더 나아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코칭을 받아야 되겠죠. 리그는 약 8개월 이어진대요. 근데 치료는 평생이죠. 그러니까 정말 스포츠 경기는 한 시즌 끝나면 쉬는 시간이 있지만 치료는 매일매일이 이어져 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치료사들에겐 피로도가 쌓이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 작업이 끝나는 과정을 치료사는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죠. 음, 이게 리그 우승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개월을 큰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자원이 필요하며 필연적으로 찾아올 굴곡을 넘어설 수 있는 체력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필연적으로 찾아올 굴곡, 잠깐의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장기간에 또 유지될 수 있는 지속되는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 음, 음. 뭔가 부진의 시기가 올 거고 분명히 한 번은 온다. 무조건 한 번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마추어냐 프로냐가 되겠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굴곡을 지혜롭게 건너야지 자꾸 뭐 다른 상대방이 못해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책을 꼭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음, 상당히 소제목이 임팩트 있고 짧고 아주 좋습니다. 80분을 버티면 10분의 기회가 온다. 좋습니다. 얼마 전 스포츠 뉴스를 통해 한 K리그 2 경기 소식을 접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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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 2에서 충북 청주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였는데 지금 두 팀 다 전부 다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였대요. 특히 이제 충북 청주 같은 경우는 순위상 강등권에 포함되어 있었대요. 감독이 또 사임하고 대행이 감독을 맡았지만 벌써 세 경기째 승리가 없었대. 아, 결국은 이제 간절한 팀의 2대1 역전승이었고, 또 홈에서 첫 승을 올렸대요. 홈에서 거의 1년 만에 거두는 승리였는데, 아, 뉴스에서 그러면 이제 승리 자체나 경기 내용이 아니라, 음, 2대1로 앞서고 있던 후반전 추가 시간 감독 대행을 맡은 최상현 코치가 의외인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기분, 9분이라는 긴 추가 시간이 드디어 끝났음을 알리는 히스리 울렸을 때 코치는 손으로 눈을 감채 땅으로 얼굴을 쳐박았다. 다른 코칭 스태프 달려 오해하고 있는 최상현 코치 어깨를 두드려 승리를 축하했다. 음, 솔직히 말해서 축구 역시 거의 현실처럼 냉정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현실이 없는 낭만을 보여주는 경기가 아주 간혹가다 나온다. 마침내 그 경기장을 찾은 운 좋은 팬들은 현실에서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벅찬 감동을 받고 다시 살아갈 동력을 얻은 채로 일상으로 돌아간다. 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가 이 시점에서는 이런 능력들이 좀 나오고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그게 예상대로 나와주면 너무 좋죠. 실제로 예상만큼 그렇게 잘 나와주지는 못한다라는 점에서 항상 아쉬움이 있는데, 정말 이런 내 조그만 바람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감동을 받는 거고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열려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험은 제가 이렇게 코칭하는 선생님들 또한 어,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해봤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또 방법을 익혀서 그걸 완성해 내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정말 치료사로서 내가 진짜 그동안 모른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왔었구나. 근데 이렇게 배워보니 이 방법이 정말 옳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날 팬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체코치의 간절함이었다. 내가 그동안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란 더 크게 욕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었는데 저렇게 표현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방식이 있었구나 싶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얼마나 한참 동안 해왔을까?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텨왔을까? 당연히 앞으로도 많이 버텨야 할 것이다. 이곳 한국 축구판은 만만치 않다. 선수 시절 화려한 커리어를 갖지 못한 지도자에게는 더더욱 쉽지 않다. 아마도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올 거다. 실제로 다음 경기이자 최 코치가 감독 대응으로 치른 마지막 경기는 패배했고 충북전주는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 분전하고 있다. 축구에 낭만은 없진 않다. 그러나 아주 가끔의 예의를 제한다면 결국 축구도 현실과 똑같은 원리로 돌아간다. 아마도 그는 그 현실 속에서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축구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이 존재한다. 가끔 압도적인 강팀과 압도적인 약팀의 경기를 보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얻어맞는다.
흔히 말하는 반코트 경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인 팀이 상대편 코트에서 넘어오지 않는 일을 발생하는 거죠. 단 아무리 얻어맞아도 축구란 점수가 쉽게 나지 않은 스포츠다. 아마 농구였다면 30점은 뒤져서 추격의 부시도 사그라들고 팬들이 하나둘 경기장을 떠날 만큼 한쪽이 때리고 한쪽이 처절하게 얻어맞고 있어도 축구에서는 스코어가 여전히 0대 0일 때가 있다. 재미있는 일이 펼쳐지는 것은 그렇게 전반이 오르고 후반이 절반쯤 지났을 때다. 뭔가 조금씩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도드리던 팀의 기세가 흔들릴 때가 있다. 음, 뭔가 실점을 내주지 않는 팀에게 기세가 슬며시 건너오는데 이때 골이 잘 들어간다. 낭만이 펼쳐지는 순간이다. 음, 그러나 올지도 모를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기대해야 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의 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나의 치열한 노력에는 한치의 방심도 없어야 한다. 아, 저는 이렇게 어머님들이 기대하는 곳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 가야지만이 기대라는 것도 하는 거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곳에 가서 기대하는 것은 헛된 바람일 뿐이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40대 후반에야 찾아왔다. 큰 기회 한 번 없이 선수 생활이 끝나고 코치 자리에서 묵묵히하다 강주 FC라는 프로팀을 맡는 기회가 왔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마지막이라는 듯이 붙잡고 늘어졌다. 기회라는 게 원래 그렇다. 천재였던 스타 선수들처럼 10대 때부터 늘 기회가 있었고 그것이 줄곧 찾아와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평범한 인간에게 결정적 기회는 어, 평생 살면서 몇 번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인생은 3, 세 번이라는 얘기가 있죠. 한국은 행운의 숫자가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3, 세 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늦게 찾아온 그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간다. 그렇게 흘려보내고는 나중에 그것이 기회였다는 걸 깨닫고 크게 후회한다는 것. 나중에 그것이 기회였다는 걸 안다. 치료사들도 너무나 오랜 시간 흘러서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굳어서 배우려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45분이 걸리고 80분이 걸리고 90분이 걸려 추가 시간만 남겨놓고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상대가 무너지려 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기회가 진정 기회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진정한 기회. 음, 어, 기회, 기적. 기적을 일어나는 곳에 가야지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보면서 기대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 기적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또 기회는 만들어질 거고요. 음. 나는 기회가 인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그 기회를 몇 년 동안 끌고 가고 있다. 기회가 항상 널려 있던 사람들이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할 것 없이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정말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과 제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자신들이 지금 복사해서 쓰는 것보다 더 낫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서서히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들은 저를 찾아올 수밖에 없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써야지 한국의 장애 아동들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좋습니다. 자, 이제 지름길이란 없음을 받아들여라. 쇼트 코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엄마들이 이 쇼트 코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찾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카페에서 여기를 뭐 다녔는데 어떻게 됐어요라고 하는 그런 정말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를 듣고 엄마들이 거기에 맹목적으로 쫓아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정말 원리 원칙대로 기본부터 충실해야 되고요. 기본이 없다면 기초부터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쇼트코스를 찾아가다가 막히고 찾아가다가 막혀서 정말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고립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뚫고 나가면서 정말 더 영역을 넓혀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A라는 어, 쇼트코스가 있어. 갔더니 안 돼. 또 B라는 곳으로 갔어. 그랬더니 안 돼. C라는 곳으로 갔어. 또 안 돼. 자, 이렇게 계속 뒤로 가요. 또 안 돼. 또 이렇게 2로 가. 안 돼. 자, F로 가. 안 돼. 그럼 결국은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것만 계속 생기겠죠.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자, A에서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럼 B로 가는 거. 또 뚫고 나가는 거. C로 가는 거죠. 그럼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아이의 삶의 영역은 이 정신 영역이라는 게 결국은 계속 밖으로 뚫고 나가는 성향이 되는 거죠. 이게 FI가 추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엄마들이 하는, 열심히 하는 탑질 치료들의 총합입니다. 결국은 아이는 이 안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고, 저는 아이가 계속 점프, 점프, 점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제가 만든 FI하고 이 코치원이 추구하는 방향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8월 18일 일요일 강원 FCI 리그 경기였다. 홈팀이었던 강원의 자석이 부럽게도 전성 매진되었을 만큼 강원은 많은 관중이 경기를 보러 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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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문제는 경기에서 질 때도 아주 재미있게 진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곧잘 상대를 띄워주고 마는데 그게 참 속상했다. 쓸데없는 과정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후반 24분 이희균 선수가 차서 수비수를 맞고 튀어오른 공이 크로스바의 조금 아래로 향했다면 후반 39분 가브리엘이 보낸 크로스가 베카 쪽으로 굴러와서 거의 노마크 찬스 했을 때 베카가 딱 한 뼘만 앞에 있었더라면 더더말고 종료 휘슬이 울리기까지 2분만 아니 1분만 더 있었더라면 수많은 가정들 이거는 이미 지나버리고 나서 하는 거죠. 정말 치료사들이 하는 고질병이 바로 저는 바로 이런 가정이죠. 지나고 나서 즉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치료사의 고질병이 이미 아이는 망가졌는데 아이는 망가지고 나서 후회하는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런 가정을 그만두었다. 그 종이의 한 장 차이는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거예요. 음. 저는 치료사들이 실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인지 치료하시는 치료사들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저는 실력이 없다. 왜냐? 아이가 왜 이런 인지적인 상태에 있는지조차 분석을 못 하는데 10년, 20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패스, 드리블 컨트롤, 슈팅 이런 기본적인 데서 차이가 온 거지. 무슨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다. 자꾸 운 타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너무 작아서 마치 운이 나빴던 것으로 보이는 그 차이가 바로 상대와 우리의 수준 차이다. 그냥 현실적으로 당신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어,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지금 수도권에 수많은 인지치료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복사해서 뭔가를 덧셈을 시키고 뭐 이걸 시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를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로 10년 이상 뛰어본 경험을 놓고 말하자면 그 차이는 되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 쉽게 못 고친다니까요. 많은 치료사들이 어설프게 뭐 좀 한다라고 하겠지만은 이 바닥에 있어 보니까요. 이게 정말 어느 순간 고인물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썩는다는 거예요. 결코 있잖아요. 재생이 안 되고 정화가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치료사들이 경력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공부하지 않고 어디 가서 전문적인 코칭을 안 받는 건 경력이 될 수가 없어요. 혼자 뭐 했다. 이거는 뭐 어떤 공예나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그냥 시간을 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음, 음,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제로 이동하는 버스를 타고 다음 주에 스케줄을 확인했다. 월요일인 내일 하루는 종일 쉬고 싶지만 수요일에 울산과의 코리아컵 경기가 잡혀 있었다. 미뤄뒀던 잠을 좀 자면서 오전에는 쉬고 오후부터는 오늘의 경기 영상을 볼 예정이다. 박원교 분석 코치와 미팅을 가지고 나란히 앉아서 영상을 분석할 것이다. 각자 편집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피드백해줄 부분을 잘라 우리의 의견과 함께 보낼 것이다. 금방 끝나지는 않을 테고 몇 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24시간 카페를 이용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식사를 하고 다시 훈련장 근처의 카페로 출근할 것이다. 카페에서 영상과 훈련 프로그램, 미팅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팀 미팅에 갈 것이다. 미팅은 20분 길어야 30분이다. 거의 매일 하는 미팅이다. 더 길면 지루해진다. 짧은 시간 동안 내용을 꽉 채워서 이야기를 나눌 거다. 공격과 수비 부문에서 다음 경기를 어떻게 치를지 설명하고 그에 맞춰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다. 저희 위에서 분석 코치가 영상을 찍을 것이고 그 영상을 가지고 똑같이 몇 시간을 대화할 것이다. 우리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해서 그 부분을 또 보완할 것이다. 그 패턴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저를 좀 아시고 하시는 치료사들이나 또 어머님들이 항상 저에게 도대체 원장님은 시간이 어디서 납니까? 라고 하거든요. 정말 저를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현재 제가 보통 오늘은 평균적으로 6시면 기상을 하고요.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수업 준비를 하고 7시에부터 8시까지는 지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아침을 먹고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 인천 센터에 나가는 날은 인천 센터에 가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교구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고요. 학생이 오면은 수업이 어느 정도 7, 8시까지는 끝나면 이제 집에 와서 아들과 잠깐 놀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작업을 하고 대략 12시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케줄은 거의 뭐 특별한 가족 모임이 아니고서는 거의 이렇게 하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지긋지긋하게 반복될 것 같아도 저는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즐기고 있고 성취감을 맛보고 있고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중간중간 엄마들이 보내는 숙제들도 다 확인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허튼 짓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렇게 이 감독이 하는 하루의 일상처럼 저도 정말 1분 1초가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다. 또 물론
그 중간중간 치료사들을 코칭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미팅도 하고 줌 미팅도 하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타이트하게 어,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 일과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밤길을 이동하는 어두운 버스 안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계속 이 짓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극복될 수 있을까 싶지는 않을 거다. 수준의 차이를 일으키는 기본 실력이라는 것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쌓인 결과다. 괜히 내가 평생 간다고 하겠는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그 종이 한 장이 실제로는 더럽게 두껍다는 것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절실히 깨달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안다. 별다른 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 어, 종이 한 장이 실제로는 더럽게 두껍다. 저는 정말 치료사들이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 우리나라 치료사들은요, 안타깝지만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하면 시급이 뭐 3천 원, 5천 원 더 받는다고 그거에 연연하는데 정말 자신의 가치를 그것밖에 할 수 없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석사건 박사건 장애아동 치료에서만큼은 저보다 더 많은 방법과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해결책과 교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는 없다. 이것만큼은 별다른 수가 없어요. 그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단순히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정말 만리장성과도 같은 엄청나게 높은 벽이고 두꺼운 벽이다. 묘포에 이르는 길은 지름길이 없다. 결국 하나의 길로 통할 뿐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한 것을 빨리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야죠. 근데 한순간에 그냥 뭔가로 껍데기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본이 약하다는 거죠. 오늘 부족한 것을 내일은 부족하지 않게 만들고 내일의 부족한 부분을 찾는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평생 가는 것이 마땅했을 차이가 점점 좁혀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 끗 차이로 이기게 될 것이다. 이윽고 그 다음에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앞서가는 다음의 목표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지긋지긋한 길을 한 발 한 발 더 걸어가는 것뿐이다. 근데 이 지긋지긋한 길이요, 어, 배우면서 가면 즐겁습니다. 근데 삽질을 계속하면요, 지겹다. 음. 자,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은 여기 페이지까지 읽고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모로 동영상을 보시거나 또 듣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